잘키우제 TV에 오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8월 18일 이제 늦게는 내일부터 이제 개학이 시작되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8월 달에 이 시점에서 이렇게 고3들을 보면은요. 예전에는 진짜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수능이 뭐 며칠 남았니, D- 얼마니 하면서 하루를 쪼개고 해서 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그리고 허덕허덕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요. 최근에 수년 전부터 이 흐름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다들 7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8월, 9월까지 거의 정상적인 공부를 못하고 수시 준비하느라고요. 그 원서 준비를 하느라고 보내더라고요. 제일 황당한 거는요. 수학에서 4등급, 3등급 그 정도면 높고요.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수시 준비를 한다고 준비를 하는데요. 그 중에 또 수학 논술 준비를 한대요. 자, 우리가 보통 내신 3, 4, 5등급 또는 모의고사 3, 4, 5등급이면은요, 고등학교 과정에 그 수학을 거의 완성을 못하고 그 사방에 구멍이 펑펑펑펑 나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또 논술에 수학 논술을 준비한다고 제가 있는 이 원주에서부터 무슨 어디서 무슨 정보를 얻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서울까지 이렇게 수리 논술을 한다고 가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놈아 그거 가지고 무슨 논술이야. 그것도 수학 논술. 지금 교과 과정이나 좀 제대로 배우자. 이런 게 마음속에서 굴뚝같이 있었지만요. 굳이 간다는 건 말리지 못합니다. 그건. 그래서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수리 논술이라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수능 수학보다는 많이 힘들 거예요. 그죠?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거 논술 몇 편 다 냈다 그래가지고 뭐가 달라질까요? 나는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제가 안 해봤으니까 어떤 대단한 논술 실력이 으로 몇 시간씩 일주일에 한 2시간씩 여기서 차 타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수학의 도사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요 공부를 하는 것보다 논술 준비하고 또 자기소개서 쓴다고요. 그것도 지가 쓰지 못하고 또 그 뭐 어디 서울에 그 논술 그 첨삭해 주는 대로 또 그걸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고3 이때는요 마무리하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공부하느라고. 근데 지금은 7월, 8월, 9월을 그 중요한 시기에 그걸 하러 갑니다. 전에 최초의 수시 모집 정원이 30%일 때는요, 이런 현상 전혀 없었거든요. 거의 공부했어요. 그리고 40%일 때도 거의 공부를 했고요. 자, 수시 50% 모집할 때도요, 거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수시 60%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무슨 로또 그 당첨 기회를 주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열병처럼 번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공부는 잘 하기가 싫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공부 안 하고도 이렇게 갈 수 있다니 얼마나 아이들한테는 좋은 정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올인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모의고사 성적도 안 나와요. 공부를 안 하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시 70%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의 다 초상위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수시에 올인을 해요. 교과과정 공부해도 시간이 모자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서 쓰는 것도 그래요. 자,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주도를 하시지만은요, 골라서
이렇게 너는 어디를 써라 이렇게 하는데요. 실상 그 선택을 해준 그 학교를 놓고 봤을 때 과연 내가 저 학교를 가가지고 졸업을 했을 때 취업이 되겠느냐 이렇게 보지만요. 또 선생님들이 보는 눈은 또 다른가 봐요. 뭐 이렇게 해서 뭐 가서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공부하기 싫고 막판에 몰린 애들한테는 이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군데를 수시를 쓴다 그러면요. 일단 내가 평소에 좀 가고 싶었던데 좀 무리가 가지만은 거기다가 이렇게 원서 하나 써놓고요. 물론 그 된다, 혹시 될까 이런 아주 막연한 기대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결과는 빤하죠. 결과는요. 그리고 이제 보통 아이들이 자기 성적 내신에서 주로 가는데 자 이렇게 택하고 또 속된 말로 안전빵으로 뭐 이런데 해서 3개 쓰고 그런데요. 수시가 80% 모집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부터는요. 고3이 그 7월 달부터 수시 자기한테 맞는 학교 찾느라고 맨날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이거 찾고 저거 찾고 뭐 이런 데 시간 보내고요. 자, 8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뭐 자기소개서 뭐 쓰다가 의뢰하러 간다고 이쪽 저쪽에 하러 갑니다. 그 솔직히 자기소개서 잘 쓴다고 잘 썼다고 해서 대학에서 그거 가지고 뽑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글 한 번 잘 써가지고 18년 동안 공부해온 과정이 만회가 될까요? 그래서 이래저래 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말쯤 되면 거의 원서가 마무리되고요. 9월 초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일단 원서를 쓰면은 지금 일반고 같은 경우에 고3들 그냥 놉니다. 공부 완전히 내신도 끝났겠다. 이제 2학기 내신은 뭐 그거 해서 뭐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하고는 이제 공부를 개인적으로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한다 그래도요. 마음속에는 그 써놓은 그 수시 원서 때문에 가물가물하니까 야 이것만 되면은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정신 상태로 이렇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8월 달부터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될 이 8월 달부터 공부를 놓고요. 그냥 즐겁게 삽니다. 행복지수 만점인 고3 교실이 돼요. 지금부터요. 그리고 공부 안 하고요. 다들 되면은 가서 나는 대학 가서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꿈만 꿉니다. 그렇지만요. 막상 수능이 끝나고 딱 뚜껑을 열어봤을 때 실상은 어떤가요? 거의 좌절합니다. 그렇다고 제일 중요한 시간에 수시 준비한다고 그렇게 해왔는데 수능인들 잘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어쩌다가 뭐 속된 말로 흡족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뭐 이런 대학 수시에 합격 이렇게 나오면요 또 거기 그냥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서 다 떨어지고요. 자기 이 최하로 안전빵으로 썼던데 한 군데 딱 대놓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내가 여기를 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한다고 10월 달에 뭐 말부터 이렇게 뭐 공부 좀 한다고 수능장에 가거든요. 그럼 또 수능도 망했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학교가 자기가 수시가 된 학교를 갈라니 너무 깜깜하고요. 앞날이.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재수를 합니다. 재수를. 자, 재수를 하면은요. 예전 같으면은 재수에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재수에서 성공할 률이 많이 높습니다. 많이 높아요. 왜 그런가? 자, 일단 문제가 쉬워졌어요. 일단 여태까지 그 8월달, 7월달, 9월달 고3 와서 공부할 걸 다 비웠으니까요. 그 시간에 공부를 안 했던 것만큼 하면은 그게 또 채워지니까요. 그렇지만은 미안하지만은 상위권은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다 차지합니다. 재수를 해도요. 결국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3, 4, 5등급 내신 나오는 친구들이요. 재수를 했을 때
그렇게 그닥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3, 4, 5등급 학생들은 내가 재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때는요, 꿈도 야무지게요. 다 의대 아니면 뭐 서울대 뭐 문과 뭐 이렇게 꿈을 꿉니다. 그리고 뭐 어디가 좋을까, 재수하는 데는 어디가 좋을까, 또 뭐 누구는 어디 갔대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요. 정작 공부하는 거는요 2월 말부터 합니다. 자, 2월 말부터, 자, 그러면은요, 3, 4, 5, 6, 7, 8, 9, 10, 딱, 10달, 10달 동안에, 그러면은 뭐가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은요, 여태까지 학교에서 통제를 해주고 부모가 통제를 해주는 아이들이 과연, 뭐 어디 기숙학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스스로 일어날 힘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물론 열심히 한 애들은 재학생들 때보다는 좋은 점수가 나오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는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수능을 그 7, 8월, 9월 달에 그냥 열심히 공부했던 애들이, 수능 보고 뭐 불만족스러워서 재수를 할 때는요, 그나마, 공부한 양이 있고 배운 양이 있기 때문에 고3 때 받았던 점수보다 월등히 높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상위권, 초상위권, 뭐 우리가 꿈꾸는 학교 그런 데는요 이미 공부를 많이 한 애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걔네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공부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요. 미안하지만 지금 7, 8, 9월 달에 이 공백 기간에 공부를 안 했다는 게 본인은 모르겠지만은요, 나중에 하면 되지 뭐 하고 이렇게 객기를 부리지만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8월 달에 고3들을 봤을 때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게 지금은 그래요. 모든 입시 관계자들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재수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어떤 면에서는 그거 크게 공감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아이들을 7, 8, 9월 달에 수신이 뭐니 해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했으니까 당연히 수능 점수가 안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맞춰보면 아는 문제가 틀린 게 7, 80점 되고요. 이럴 때는 재수로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입시 구조가 아주 재수를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대학 가는 데는 그닥 확률이 높지 않다. 제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확률이 돼서, 그래서 죄송한데요. 일단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만은 요즘 아이들의 그 멘탈, 그리고 요즘 아이들의 그 집중력, 그리고 공부해온 과정을 보았을 때요, 하루아침에 고치는 게 쉽지가 않더라. 그건 아주 제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지금 7, 8, 그 9월 달까지 이어지는 그 수시 원서 대란에서요, 정신을 놓지 마시고요,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주세요. 지금 그러지 않으면요, 지금 7, 8, 9월 놓친 애들은 재수를 해도 그닥 좋은 학교 못 가더라, 고등학교랑 똑같더라 하는 게 제가 이렇게 주위에서 보고 온 결과거든요.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들은 수시 써놓으면 공부를 안 해요. 그렇지만 부모라도 붙잡고 앉아서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미래가 별로 환하지가 않다. 이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7, 8, 9월 달에 진짜 고3들 그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실력이 없답니다.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 중에서요. 자, 초등학생, 중학생 부모님들은 아주 제 요번 시간 이 강의를 아주 주의 깊게, 그리고 남의 일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들어야 됩니다. 내 아이가 지금 고3에 왔을 때 여름방학 때서부터 7, 8, 9월에 무슨 일을 하느냐. 예전에는 없던 일들을 하거든요. 지금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혹시나 뭐 자기소개서 잘 써가지고 될까 한 가닥 진짜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그런 일들을 벌리거든요. 그러나 꾸준히 연습을 해오고 공부를 해오고 제대로 해온 애들은요, 이 시점에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수시든 정시든 자기는 다 간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3, 4, 5등급 이렇게 떨어질 때는 얘가 믿고 기댈 수 있는 데가 또 수십밖에 없으니까요. 거기다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이렇게 종이 쪽지에 몇 가지 뭐 자기소개서 쓰고 뭐 경력 쓰고 자기의 뭐 능력이 어떻고 저떻고 아무리 써봐야 거기에 원서 내서 오는 애들의 그 제출하는 서류의 그, 그 높고 낮음이 거의 비슷해요. 참 교수님들도 참 환장할 거예요. 이거 다 구별을 해내려면은 별로 변별력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고3 와서 이런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히 공부를 시키고 연습을 시키고 강훈련을 시켜가지고요. 고3 왔을 때 두 마리 뭐 수시든 어째 그리고 간단히 딱 이렇게 써내고요. 그리고 그 수능 공부에 또 매진하고 이런 멘탈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제대로만 하면 됩니다. 뭐 별난 거 없어요. 기본 과정이라도 충분히 하면요. 고3 와서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중심을 잡고 공부하는 게 좋거든요. 제가 제목에도 달았듯이 고3들 8월 진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노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는데요. 진짜 막연한 기대로 그렇게 그런 상황에 빠지거든요. 공부를 안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열심히 시켜야 되겠죠. 뭐 입시 얘기하다 보면 뭐 제 집안 얘기 다 하게 되는데요. 저희 그 처조카는 서울에서 그 외고를 나왔어요. 물론 처제의 딸이니까 뭐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잘 몰라요. 그런데 처제도 생각을 할 때 뭐 원주보다는 뭐 여기가 자기가 다 입시 정보는 최고고 뭐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하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진행을 했는데요. 자, 이 아이는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서울권에 있는 못 가는 내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고3 때 수능도 엉망이 돼버리니까 진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한테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처갓집이 저희가 원주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는 외할머니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 공부하니까 내 아이의 그 고등학교 성적을 저한테 보여주기가 힘들었나 봐요. 뭐 물론 그런 거 백지 상태에서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렇지만은 10달을 제가 여기서 꼭 자꾸 공부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연대를 갔거든요. 자, 서울대 입학 시험에 그 내신이 없어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내신이 서울대는 그전에는 내신 50% 수능 50% 이렇게 볼 때거든요. 서울대는 죽었다 깨라도 못 갈 때예요. 그런데 연대에 수능 점수 우수자 입학해가지고 정원에 몇 명을 수능 잘 본 애를 뽑았거든요. 내신 무시하고 이제 거기에 간 거예요. 그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 처제가 생각했을 때 창피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수능 점수가 얼마 나왔다는 표마저도 안 줬어요, 저한테. 왜? 빤히 아니까 이 점수는 무조건 서울대인데 왜 서울대를 못 가냐? 내신 때문에. 내신 어느 정도면은 이런 점수를 받았을 때 거의 가거든요. 그걸 저한테 못 보여줄 정도의 내신이 나빴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머리는 좋아요. 머리는 좋은데 사부작사부작거리고 여학생이 또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태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특히 공부하는 애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쉽게 말하면 분탕질하는 거예요. 뭐 이쪽 저쪽 편가르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 3년 물론 외고지만 3년 내내 이리저리 다니면서 편가르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공부도 못하고 그저 이리 휩쓸려 가지고 누가 어쨌대 그러면 저리 휩쓸려 다니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원주에 와서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죠? 여기 오는 애들은 여기서 공부를 해도 딱 저하고만 대화를 하거든요. 전혀 그런 짓을 못하고 딱 10달을 하니까 수능 최고 점수 받아가지고 그나마 서울연대에 그런 점수로 그 수능 점수 우선 합격자로 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아이의 여동생인 여자아이도 서울연대에 걔는 수시로 갔어요. 그러니까 연대 합격자 중에 80%가 수시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언니가 이제 가서 보니까 수시 합격자들하고 너는 어떻게 준비했니? 어떻게 준비했니?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그대로 적용을 시키더니 또 연대를 가더라. 물론 제 생각이지만요. 틀린 건 아닐 거예요. 빤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느 대학에서 어떻게 해서 갔더라 하는 건요. 수시 원서 써주는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요. 다 그걸 알려고 합격자들한테 가서 어떻게 들어갔니 묻는 자체가 바보예요.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거 안 가르쳐 줍니다. 절대로. 그렇지만은 대학에 가서 애들끼리 이렇게 여학생이지만 뭐 좀 친하게 지낸다 서로 터놓고 이리저리 분탕질하고 떠들고 다니다 보면요 다 튀어나오거든요. 지들끼리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동생한테 적용을 해서 그렇게 연대를 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거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밖에 몰라요. 집 주위나 누구도 주변에 그 친척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집 주변 얘기들 이렇게 하지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 지워야 되겠죠. 나중에 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럴 거지만은 그래 알았다 그래도요. 저한테 할 말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한 거에 대해서 뭐 틀린 거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현재 고3들 뭐 수시 준비한다고 그 뭐 자기소개서 쓴다고요. 너무 올인해가지고 해야 될 공부에 소홀하지 말아라. 제발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참 안타까워요. 고3이 왔어. 또 본인들도 그걸 알아요. 시간 낭비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래도 그 나한테 온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못 말리죠. 그죠? 그러면 진작에 모든 그 고등학교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것은 나한테 온 기회다 하고 공부를 했으면은 고3에 와서 이렇게 막연히 진짜 아무런 그 확실하게 이렇게 간다 하는 그런 확신도 없이 그저 뜬구름 잡는 거 그거 안에 꼭 로또 같잖아요. 그죠? 다들 내가 어쩌면 안 된다는 건 뻔히 알지만은 어쩌다 되면은 행복 시작이다. 이래가지고 공부를 소홀히 하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고등학교 정도의 아이들이 그런 걸 저런 걸 다 무시하고 공부에 올인해야 올 정도의 멘탈이 강한 애들은 거의 없더라.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저학년 부모님들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3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면요.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그 열심히 하면은 수시든 정시든 걱정 없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요. 현재 고3들 그냥 그 원서 썼다고 해가지고 놀지 말고요. 나중에 후에 재수를 하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재수해가지고 100% 실패하니까요. 그냥 원서 쓴 건 쓴 거고요.
공부에 올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 잘 들으셨죠?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